본 강의는 한동대학교 김세진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의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강의인 스프링부트 기초 DTO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우리는 유저 크러드 기능을 구현하면서 엔티티 객체를 컨트롤러와 프론트엔드 사이에서 직접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구현의 편의성은 높지만 보안과 유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직결된 중요한 객체이며 이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내부 시스템의 구조와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설계 원칙인 DTO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DTO는 컨트롤러, 서비스, 엔티티 계층 간의 데이터 전송을 책임지는 핵심 객체입니다. DTO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엔티티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API의 계약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TO가 무엇인지, 왜 엔티티 대신 DTO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리퀘스트 DTO와 리스폰스 DTO를 목적에 따라 명확히 분리하여 설계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셋째, 롬복을 활용하여 DTO의 불변성을 확보하고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하는 실전 기술을 학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견고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RESTful API 서버를 구축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번은 2페이지입니다. DTO의 정의와 핵심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TO는 이름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에 서로 다른 계층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순수한 데이터 구조체입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매핑되는 엔티티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DTO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즈니스 로직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데이터 필드와 이를 접근하기 위한 게터 세터 또는 생성자만을 가지며 마치 택배 상자처럼 데이터를 안전하게 포장하여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DTO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다음의 핵심 원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층 간 고도로 결합된 엔티티 노출을 방지합니다. 엔티티를 외부 통신에서 제거하여 엔티티가 변경되어도 API 스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는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둘째, API 계약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DTO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약속한 데이터의 입출력 형태가 되어 개발자 간의 소통과 문서화를 단순화합니다. 셋째, DTO는 잔직렬화 역직렬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번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DTO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안성입니다.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해시된 비밀번호, 서버에서만 사용하는 관리자 권한, 필드, 내부 시스템 관리용, 필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엔티티를 그대로 API 응답으로 노출하면 이 민감한 필드들이 클라이언트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DTO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담아 노출함으로써 이러한 보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둘째, 유연성 및 유지보수성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API 응답 스펙이 변경되더라도 DTO만 수정하면 되며 데이터베이스에 매핑된 핵심 객체인 엔티티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변경 시 발생하는 수정 범위를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API 버전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셋째, 테스트 용이성입니다. 서비스 계층을 단위 테스트할 때 데이터베이스 접근 로직이나 G파 관련 코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엔티티 대신 순수한 DTO 객체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로직의 입력과 출력을 쉽게 모의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스트 코드를 간결하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은 4페이지입니다. DTO는 목적에 따라 REQDTO와 RESDTO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모범적입니다. 리퀘스트 DTO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하는 입력 데이터의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 생성 요청 시 제목과 본문 필드만 포함됩니다. 주로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 어노테이션이 사용되어 컨트롤러에 도달하기 전에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효성 검증이 컨트롤러 계층에서 미리 이루어지므로 서비스 계층은 순수한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리스폰스 DTO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는 출력 데이터의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응답 DTO는 API의 응답 스펙 그 자체이며 엔티티의 민감한 필드 노출을 제어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또한 API가 버전 업그레이드될 때에 V1에서 V2 응답 DTO만 변경하여 API 버전 관리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분리하면 API 설계가 훨씬 명확해지고 각 DTO의 역할에 따른 기능을 집중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5페이지입니다. DTO를 포함한 3계층 아키텍처의 최종 데이터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DTO가 각 계층 간의 통신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해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 DTO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컨트롤러는 이를 수신하고 유효성을 검증한 후 서비스로 전달합니다. 서비스 계층은 이 리퀘스트 DTO를 받아 엔티티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한 후 G8 리포지터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엔티티는 서비스 계층 내부에 격리되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엔티티를 보호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서비스 계층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반대로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G8 리포지터리에서 엔티티를 가져와 서비스에서 리스폰스 DTO로 변환합니다. 이 리스폰스 DTO는 컨트롤러를 거쳐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됩니다. 이 흐름에서 DTO는 컨트롤러와 서비스 사이의 경계 객체 역할을 수행하며 엔티티는 서비스와 리포지터리 사이의 영속성 객체 역할을 수행하여 각 계층의 독립성과 책임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이번은 6페이지입니다. DTO를 도입함에 따라 프로젝트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각 패키지가 어떤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구조는 책임 분리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컨트롤러 패키지는 HTTP 요청을 매핑하고 리퀘스트 DTO를 받아 리스폰스 DTO를 반환하는 입출력 처리만을 담당합니다. DTO 패키지는 우리가 새롭게 생성할 패키지로 리퀘스트용과 리스폰스용 객체를 정의하는 API 스펙의 정의서 역할을 합니다. 엔티티 패키지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매핑되는 G파 엔티티 클래스를 모아두며 데이터 영속성을 책임집니다. 리포지터리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서비스는 DTO를 엔티티로 변환하고 비즈니스 로직 및 트랜잭션을 구현하는 핵심 위치가 됩니다. 이처럼 DTO를 기준으로 각 계층이 명확히 분리되는 구조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일관성 있는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하며 각 팀원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코드를 쉽게 찾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은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DTO 패키지를 생성하고 분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DTO는 com, example, 도메인명, DTO와 같이 도메인 하위의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더 나아가 이 DTO 패키지 내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라는 서브 패키지를 만들어 DTO 파일을 모아 관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보드 크리에이트 레큐 DTO는 리퀘스트 패키지에 보드 디테일레스 DTO는 리스폰스 패키지에 위치시킵니다. 이러한 패키지 분리는 요청 클래스와 응답 클래스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개발자가 특정 기능을 구현할 때 어떤 객체를 사용해야 하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코드의 가독성과 관리 편의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DTO가 API의 스펙을 결정하므로 이 DTO 패키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곧 API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협업 환경에서 필수적인 구조와 방법입니다. 이번은 8페이지입니다. 게시글 생성 요청에 사용될 보드 크리에이트 레큐 DTO의 설계에 대해 구체적인 규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DTO는 게시글 생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력 데이터인 타이틀과 컨텐츠 필드만 포함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데이터 외의 정보에 ID, 작성일 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설계 시 중요한 것은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 규칙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틀에 대해 최대 100자라는 길이 제약 조건과 필수 입력값이라는 제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리퀘스트 DTO에는 @notblank나 size와 같은 유효성, 검증용 어노테이션을 필드에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어노테이션 덕분에 컨트롤러의 메서드에 밸리드를 붙이면 컨트롤러 진입 전에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가 자동으로 수행되어 서비스 계층이 순수한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검증 로직의 자동화와 분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은 9페이지입니다. 보드 크리에이트 레큐디티오의 실제 자바 코드와 롬복을 사용하기 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프라이빗 필드로 타이틀과 컨텐츠를 선언하고 이 필드에 대한 퍼블릭 게터와 세터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또한 기본 생성자와 모든 필드를 인수로 받는 전체 생성자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생성자와 게터 세터 메서드는 잭슨과 같은 잔 처리 라이브러리가 HTTP 요청, 본문을 자바 객체로 자동 변환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기본 생성자는 객체 생성에, 세터는 필드 값 주입에 사용되어야 잔투 오브젝트, 매핑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게터, 세터, 다양한 생성자 등을 수동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되어 코드를 길고 복잡하게 만들며 개발자의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울 롬복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코드의 간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은 10페이지입니다. 앞서 발생했던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해결하기 위한 롬복 적용 방법입니다. 롬복은 자바 개발에서 반복적으로 작성되는 코드를 컴파일 시점에 add annotation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유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보드 크리에이트 레큐디티오 클래스 상단의 데이터, add 노아그지 컨스트럭터, add 오라그지 컨스트럭터 세 가지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앞서 수동으로 작성했던 getter, setter, 기본 생성자, 전체 생성자는 물론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메서드까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add data는 getter와 setter를 포함한 유용한 메서드들을 한 번에 제공하며 add 노아그지 컨스트럭터는 인자 없는 기본 생성자를, add 오라그지 컨스트럭터는 모든 필드를 인수로 받는 생성자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코드가 매우 간결해지고 DTO의 핵심 필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롬복은 DTO 설계 시 코드의 간결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며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휴먼 에러를 줄여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번은 11페이지입니다. 유효성 검증 추가 단계로 자백스,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DTO의 입력값 검증 규칙을 선언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비스 계층에서 if-else 구문을 사용해 데이터의 유효성을 수동으로 검사했지만 이는 코드의 반복을 초래하고 비즈니스 로직과 검증 로직을 혼재시키는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스프링 부트는 자백스, 밸리데이션 표준 스펙을 지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며 이를 위해 스프링 부트 스타터 밸리데이션 의존성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보드 크리에이트 레큐디티오 코드처럼 DTO 필드에 납블랭크, SI조와 같은 유효성 검증, 어노테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dd 납블랭크, 메시지, 제목은 필수 입력입니다. 는 타이틀 필드가 빈 문자열이거나 널이 아니어야 함을 강제하고 위반 시 사용자 친화적인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size, max는 100, 메시지, 제목은 최대 100자입니다. 는 입력 길이에 대한 제약을 설정합니다. 이처럼 리퀘스트 DTO의 검증 규칙을 정의하면 이 DTO를 수신하는 컨트롤러에 메서드 파라미터에 add valid annotation을 붙이는 것만으로 스프링이 컨트롤러 진입 전에 자동으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검증 로직을 데이터 전송 객체에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코드의 명확성과 유지보수성을 크게 높여주고 서비스 계층이 순수한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은 12페이지입니다. 유효성 검증 실패 시 바인딩 리절트를 이용한 오류 처리 방법과 그 중요성입니다. 유효성 검증은 add valid annotation 덕분에 컨트롤러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으로 실행되지만 검증이 실패했을 때 그 오류 정보를 일관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프링은 이 오류 정보를 담기 위해 바인딩 리절트 객체를 제공합니다. 컨트롤러 메서드 파라미터에서 add valid annotation이 붙은 보드 크리에이트 레큐디티오 바로 뒤에 바인딩 리절트 BR 객체를 추가하면 유효성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 정보가 이 바인딩 리절트 객체에 담기게 됩니다. 슬라이드의 크리에이트 메서드처럼 if 구문을 사용하여 검증 실패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면 바인딩 리절트 객체가 담고 있는 상세 에러 목록을 추출하여 리스폰스 엔티티, 배드 리퀘스트와 함께 HTTP 400, 배드 리퀘스트 상태, 코드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하고 구조화된 검증 오류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 오류 코드 대신
바인딩 리절트에서 필드별 오류 메시지를 수집하여 공통에러 응답 포맷에 담아 전달해야 합니다. 바인딩 리절트를 사용하면 검증 실패 시 컨트롤러의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류를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API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클라이언트 개발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번은 13페이지입니다. DTO를 도입한 3계층 아키텍처의 최종 데이터 흐름을 복습하고 각 계층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DTO 형태로 요청을 보내면 컨트롤러는 이를 수신하고 at 밸리드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한 후 서비스로 전달합니다. 서비스 계층은 이 리퀘스트 DTO를 받아 엔티티로 변환하고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합니다. 이후 리포지터리를 통해 DB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엔티티는 서비스 계층 내부에 격리되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엔티티를 보호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서비스 계층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데이터 조회 시에는 리포지터리에서 엔티티를 가져와 서비스에서 리스폰스 DTO로 변환합니다. 이 리스폰스 DTO는 컨트롤러를 거쳐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됩니다. 이 구조를 통해 컨트롤러는 오직 입출력과 검증만, 서비스는 오직 비즈니스 로직과 트랜잭션만, 엔티티는 오직 DB 매핑과 도메인 로직만 담당하는 명확한 책임 분리가 달성됩니다. 이 DTO 기반 아키텍처는 현대 스프링 개발의 가장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설계이며 유지보수성과 확장성의 핵심 기반입니다. 이번은 14페이지입니다. 게시글 생성 성공 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할 보드 크리에이트레스 DTO의 설계 원칙입니다. 리스폰스 DTO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API, 계약의 핵심이자 명세서입니다. 게시글 생성 성공 후 클라이언트에게는 생성된 리소스에 대한 필수 정보만 반환해야 합니다. 보드 크리에이트레스 DTO에는 ID, 타이틀, 컨텐츠, 그리고 크리에이티드의 필드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티티의 모든 필드, 수정일, 연관 객체의 ID를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DTO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불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리스폰스 DTO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 후 외부에서 임의로 값이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필드는 파이널로 선언하고 세터 메서드를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필드를 초기화하는 생성자만 제공하여 생성 시점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객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은 15페이지입니다. 불변 객체로 설계된 보드 크리에이트레스 DTO의 실제 코드입니다. 슬라이드 코드를 보면 모든 필드가 프라이빗 파이널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파이널 키워드는 필드가 선언 또는 생성자를 통해서만 초기화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생성 시점 이후에는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클래스는 모든 필드를 인수로 받는 하나의 생성자만 제공합니다. 이 생성자를 통해 객체가 생성되는 순간 모든 값이 초기화됩니다. 데이터 접근을 위해 퍼블릭 게터 메서드는 제공하지만 필드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세터 메서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객체의 불변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리스폰스 DTO 불변 객체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 이 객체가 클라이언트에 전달되기 전까지 데이터의 무결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불변 객체는 생성 시점에 모든 필수 필드가 초기화되도록 강제하므로 객체 생성의 안전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